자, 이제 3부입니다. 3부. 3부에서는 이제 주제를 꾸며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 어제 그 배경부에 뭔가 있었던 거를 지웠어요.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냐? 여기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나중에 배치를 하니까 얘네들이 필연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려버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를 이렇게 훅 지나가면서 가려버릴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뒤쪽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뒤에 있는 애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이게 이동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하도형 같은 걸로 배치만 하라는 거지. 언제든 지워질 수 있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소실점 쭉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소실점이 쭉 여기가 소실점입니다. 그러면 그 소실점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뭔가 하나를 그려볼까요? 원래 이쯤에 있었는데 약간 내려서 한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는 애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냥 하나를 그린 겁니다.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된 애를 하나 그려볼까? 물론 얘를 휘어서 그리거나 뭐 그래도 전혀 관계는 없어.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은 이제 요런 데에서 이거 왜 자꾸 깜빡거리지? 선에 문제가 있나? 그런가? 연결이 불안정한 어제 것 오늘 같아요. 많았겠는데. 아니 최근에 계속 이렇게 깜빡거리는 어. 문제가 자, 여기서 요런 곳 있잖아. 요런 곳. 있네. 근데 초점 맞았어? 요런 곳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나오는 요런 포인트 있지. 이런 거를 웬만하면 살려줍니다. 이런 거를 뚝 잘라가지고 뒤로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요런 지점을 살려서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얘와 얘를 중첩을 요만큼 시켰고 얘와 얘도 중첩을 한 이 정도로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뭐 그려놓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가 들어가든 그냥 그 뒤에 쪽으로 놓여져 있다. 뭐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꾸미는 건데 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이제 넣어 봤잖아. 하나를 넣어서 나머지 한쪽 선이 어디로 가냐, 이쪽을 나눌 거냐, 이쪽을 나눌 거냐를 고민을 했었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그쪽 중에서도 웬만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나눠져 있는 곳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이미 나눠져 있는 곳을 여기서 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할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그냥 너희가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하면서 그려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요렇게 해서 꺾여 있는 그 철사를 그린 거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변화 있는 철사야. 변화가 있는 철사이기 때문에 이 철사는 주제에서 이제 주제를 그릴 때 연출을 해야 된다. 연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연출은 낙하, 충돌, 관통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얘가 낙하됐을 때 여기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하는 거지.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여기서 결과물로서 구겨진다.
구겨진, 흐르는, 부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또 뭐가 있었더라? 축 늘어져. 축 늘어진. 녹은 이거 녹은 거 했고. 잡아당기. 잡아당긴. 풀어오는. 부풀어 오른 했고. 역광. 역광도 받은. 근데 역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역광 받은은 다른 거고 배경이 채워진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부서진다. 파괴된.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더 있었는데. 배경치. 2개 더 있는데 10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 어디 적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돼. 그건 너네 해봤던 거잖아. 재질감이 바뀐. 재질감이 바뀐도 약간 번외입니다. 역광받은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였더라? 관통당한. 아닌데. 찔린. 뭔가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 부서진이 파괴된. 그 야구공이랑 칫솔이랑 했을 때 부풀어 오른 파괴된 응. 분리 파괴된 했고요. 구겨진도 했고요. 녹아 흐른 것도 했고요. 부풀어 오른도 했고요. 축 늘어진 것도 했고 잡아당길 것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 없어도 돼요. 자, 지금 요런 단어들이 물리적으로 뭔가 성질이 바뀐 거잖아.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지. 응? 원래 물리적으로 그냥 직선적이었던 게 사실 물리적인 성질이보다는 물리적인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외형이 바뀐 거겠지. 그지? 외형이 바뀐 거야. 그렇다면은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낙하했어요. 낙하하면서 성질이 바뀔 만, 그러니까 형태가 바뀔 만한 거는 얘. 그래서 원래 직선이었던 게 확 구겨져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걸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질 만한 거는 이런 어떤 특정 부분이 구겨진 거를 표현을 하면 더 좋겠지. 근데 얘가 구겨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선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바뀌어. 그러면 화살표가 딴 데로 막 가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통 굵고 큰 친구들은 가만히 냅두고요. 얘가 아니라 다른 얘가 큰 거라고 치면 큰 그러면은 작은 애거나 중간 사이즈 애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와 함께 가는 어떤 친구가 여기서 살짝 구겨진 게 있다가 얘가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서 큰 애로 변형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큰 애가 변형이 되면은 걔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혹은 작은 사이즈로 이것도 똑같아. 그냥 막연하게 그리기보다 선생님이 보통 공략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혹은 여기인데 기왕이면 주제에서 가까운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다 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냥 직선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한 번 정도만 대충 꺾여져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감겨져 있듯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서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나가버리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여기를 분할한, 그러니까 이 길다란 이런 애들을 분할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야. 목적은 공간을 분할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그려져 있는 애를 분할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왜냐면 개수를 많이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내가 책을 많이 그리는 거는 어렵지만 있는 책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 놓으면은 책이라는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할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그려놓은 게 2개짜리 면이라면 그 2개짜리 면에다가 하나를 더 그림으로써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책을 하나를 또 이렇게 그려. 그럼 나는 책을 하나 더 그린 거잖아. 하나 더 그려서 면을 4개로 만든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이건 비효율적인 구성이고, 효율적인 구성은 이미 그려져 있는 거 위에 무언가를 놔두면서 그거로 분할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려진 거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그리는데, 얘 갖다가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구겨져 있다가 이쪽으로 쭉 가면은 충돌이라는 느낌도 좀 더 잘 들 수 있고, 그리고 요런 부분의 면도 더 잘 분할해 주게 그렇게 되겠지. 그럼 이쪽도 해도 상관은 없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이미 얘보다 뒤야. 얘보다 뒤기 때문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여기를 굳이 꾸기거나 꾸며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생기는 이런 거 있지. 여기에 있는 이거 투명한 거잖아. 투명한 거니까 투명한 곳에서 생기는 얘로 인해서 얘가 투명이라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데 집중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는 얘보다는 살짝 뒤로 보내가지고 얘가 투명하다. 그거를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왔던 애가 사라지나? 그건 또 아니지. 여긴 지금 여백이잖아. 여백이니까 여기서 살짝 왔다가 요런 데서 띵 하고서 괜히 끝나는 거야. 이런 데서 괜히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도 돼. 왜냐면 얘가 끝난 이유는 동그라미보단 네모보다는 세모보다는 별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재미없는 요런 공간들을 나눠줌으로써,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주는, 공간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리는 친구들은 보통 진하게 그냥 그립니다. 원래 것보다, 원래가 만약에 색깔이 이 정도라고 치잖아? 그러면 요거는 초콜릿 정도로 되는 진한 색으로 그려요. 그래야 보이거든. 그래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외형을 바꿔주는 건데, 동그라미보단 네모보다는 세모보다는 별보다는 뭐 더 뾰족뾰족한 별, 사실 칼은 아니고 그냥 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하나를 분할을 해봤어. 그러면은 또 심심한 것을 찾아보는 거야. 심심한 곳. 일단 얘야, 얘. 얘가 심심하지. 그리고 전에 선생님이 직선을 5개 정도 쓸 때까지는 곡선이나 기하곡선 같은, 자유곡선 같은 그런 변화 있는 애들을 많이 쓰지 말아라. 그지? 그래야 통일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를 분할할 예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 혹은 연장돼 있는 여기까지 인식을 해도 되고, 어쨌든 요 정도 중에서 한 여기나 요 지점이거나 아니면은 이 지점이거나 그런 정도의 지점을 공략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보다 좀 더 가깝겠다. 여기서부터 그냥 쭉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해보니까 선을 그린 거야. 근데 이 선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부분 중에서 얘보다는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얘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얘보다 다시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 줄 한 방에 여기 그림자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 그림자 생길 수 있고, 요것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줄 한 방에 되게 여러 개를 이득을 보게 만드는 거야. 서로 이렇게 들러붙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얘보다 뒤 이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를 했고, 그게 하필 여기로 지나가면서 그림자까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 그림자가 무슨 역할을 하지?
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너희가 묘사 어디에다가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묘사는 바로 이런 곳에다가 더 확대가 안 되네. 여기까지네. 묘사는 여기가 이제 다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바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해서 묘사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게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다시 약해져서 쭉 그냥 이쪽은 약하게 가면 돼. 뭐 안 보여도 그만이야. 진짜 묘사가 잘 보여야 되는 것, 즉 이 그 노트가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묘사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긋고 있어서 그런 거야. 선을 그을 때는 만약에 낱장 묘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를 대고서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면서 진하게 약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의 묘사는 찍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이 다 끊어져 있고 이어져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묘사를 해놓은 게 좀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어두워지는 거를 설정을 해놨다면은 그 부분 주변에 이렇게 해서 어두움이 새어나가면서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그림자도 있었는데 그림자 지금 없네. 자, 그림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녀석의 그림자도 여기 원기둥이니까 여기 살짝 생기겠지. 물체가 근접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거야.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얘 충돌했지. 충돌을 뭐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낙하를 한 거야. 낙하를 했으면 이놈이 셀까 이놈이 셀까? 위에 있는 애가 플라스틱이고 밑에 있는 애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재질감적으로 봤을 때도 위에가 세고 밑에가 약해.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낙하했으니까 구겨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종이가 찢어지기보다는 살짝 구겨질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요 부분을 살짝 구길 수 있겠지. 살짝 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릴 때 그리더라도 요 부분을 요렇게 해서 들썩거리게 그립니다. 요 부분을 들썩거리게 그려서 이 부분에다가 집중해 주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까지 괜히 구겨지게 해봤자 분할이 더 잘 돼 보이거나 더 재미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고. 정신사나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공들여서 내 그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그런 걸 선생님이 야심작이라고 하잖아. 야심이 있어서 이번에 나 1등 해야지. 와, 과지지지지. 이런 게 야심차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선생님은 무엇을 하냐면 이런 거를 또 합니다. 여기서 구겼잖아. 그러면 첫 번째 장 있지? 이 첫 번째 장을 살짝 이렇게 들어요. 자, 살짝 들어요. 왜 이래 이거?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나? 조용히 얘기해 볼까? 살짝 들어요. 괜찮은데? 자, 요거를 살짝 들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화살표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지. 그지? 화살표가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즉 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해봤자 고생만 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고생만 하는 그림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살짝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여기에 그림자가 떨어지겠지.
그지? 그림자로 인한 면이 또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꾸며준다는 걸 할 때 항상 최초로 내가 잡아놨던 그 화살표로 인한 집중력이라든가 면 분할이 깨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빈 부분을 찾아서 혹은 이미 그려져 있던 부분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분할했지. 그러면 이런 데는 안 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를 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할까? 지금 여기 얘 외롭게 하나 이렇게 있지? 외롭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철사가 구불구불 하잖아. 그럼 구불구불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여기 2대1의 비율인 요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 둘 중에 어떤 걸 우선으로 두냐면은 그냥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내가 2대1 계속 찾는답시고 여기저기서 다 꾸며. 그러면 주제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꾸민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해도 주제가 손해를 보지는 않겠지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를 하면 여기 좀 그럴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거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 더 이상 꾸밀 수가 없겠어. 왜냐면 주제가 멋지지 않아. 주제가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른 데도 하나씩 주는 건데 면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해야지. 얘가 테이프니까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오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감아버리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재미없던 거 나눠졌지. 그러면 선생님은 감은 거를 이걸 또 이제 이게 재밌다 싶은 사람들은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생길이야. 이런 거는 고생이 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늘 했던 데를 때린 데를 또 때려야 더 아픕니다. 때린 데를 근처를 계속 때리면 돼.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데 막 무슨 상처가 있어.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데를 더 극심한 고통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 비어있다, 심심하다라는 거를 없애고 싶으면 이미 그려놓은 부분을 더 많이 쪼개버리면 돼.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면이 여기에서 생겨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분할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얘를 계속 둘둘둘둘둘 감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리겠지. 그리고 얘도 수정 테이프가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다 나오면 이상하지. 진짜 이상한데. 요번엔 진짜 이상했는데? 왜 이러지? 그냥 계속 합시다. 어쨌든 설명을 그냥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때 그 그림 확인했을 때 누군가가 이 테이프를 찢었단 말이야. 종이가 찢어진 건지 테이프가 찢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수정 테이프는 쉽게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찢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여기 그리는데 방해가 안 되잖아. 여기 찢어버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여기를 들썩. 그럼 면이 또 다르게 생기겠지?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이런 찢어진 애를 들썩. 그럼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면이 계속 생성되는 거야. 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면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더 그리려 그래. 실제 물건들을 그리려 그래. 물체를 그렸으면은 물체 하나를 딱 붙여서 그려놓으면 그림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살짝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공간에 의해서 요만큼의 어두운 면들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무엇까지 해결하는 거냐면은 왜 제가 그리면 하얀 게 하얗지 않고 주황색이 주황색 같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이런 잔잔한 어둠들이 안 들어가서 그래. 이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런 어둠들이 없으니까
주황색이 더 선명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즉, 이 빨강색은 걸레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빨개 보이는 거거든. 똑같은 빨강인데도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아예 새까만 데 있거나 아니면 새하얀 데 있거나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더 채도도 높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어둠들을 만들어 줘야 얘가 더 밝아 보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며낸다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걸 꾸며냈다고 치면 그러면 또 뭐 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꾸밀 자격 정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직선을 여러 개를 쓰고서 뭐 곡선을 쓴다 했으니까 지금 직선 하나, 직선 두 개, 직선 세 개, 그리고 직선 네 개 정도? 그러면 아직도 직선을 더 그려야 되겠네. 그래야 뭔가 휘어진 거를 그리게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띵 하는 이런 거는 아직 그리면 안 되겠지. 이거 그리면 비율이 곡선이랑 직선이랑 비율이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그림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5개에 곡선 하나 정도. 그 정도 비율만 지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니까 난 더 그린다. 어디다 더 그려? 내가 그리면 어디다 그릴 것 같아? 아, 여기다 그린다니까. 여기다가. 여기 어디다 그려? 이런데 괜히 분할되지 않도록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대1 비율에 해당하는 여기를 굳이 요렇게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작은 애를 하나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림자 또 떨어지지. 그지? 책 사이에서 나온 거. 책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 애를 그냥 그리면 여기 이걸 그릴 때도 여기서 넓다, 좁다, 넓다 이거를 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직선 하나 더 그리겠지. 어디다 그려? 여기다가 작은 거 이제 감아서 쭉. 그러면 여기 화살표 하나 생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얘도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어. 어느 쪽으로 그리든 그건 자유야. 그거는 너희가 방해가 좀 덜 된다 싶은 곳에다가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근데 보면 선생님은 계속 여기다가 꾸미고 있잖아. 이곳이 내가 중요하다고 화살표를 다 만들어 놨잖아. 공간 화살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보여줘야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묘사를 가장 잘하는 영역이, 잘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인 거야. 내 그림은 여기만 묘사가 잘 돼 있으면 돼. 다른 데는 대충. 그게 바로 대충 하는 포인트인 거지. 그럼 대충 할 때 하더라도 뭐만 지키면 돼? 외곽선만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런 넓은 면적을 이걸 깔끔하게 칠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아. 그냥 적당히 그냥 칠해주면 돼. 근데 외곽선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은 이쪽 부분에 매우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매우 집중적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 여기 비어 있어 보여요. 이런 데 신경도 안 써요. 그럼 그때 진짜 뭔가가 비어 있다 싶으면은 근경이 있었는데 근경이 없어졌네. 여기 근경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진짜 비어 있으면은 근경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혹은 얘 말고 주제가 잉 해서 하나 날라오는데 그 옆에 주제 옆에 경쟁자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따로 나오는 애야. 그런 애가 여기에 슬쩍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데.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흐리게 그려져야 돼. 주제를 절대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추가로 그리는 것들은 엄청 흐리고 약하게 그려주는 거야. 절대 방해 안 되게. 얘의 목적은 단순히 그거야. 흰색이 너무 넓다. 좀 흰색이 아닌 걸 하고 싶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흰색이고 이거를 많이 죽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뻥 뚫려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조심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곳을 커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곳에 비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주제를 어떻게 할까? 주제 어떻게 볼까? 혹은 이런 데도
여기서 2대1의 요 지점에 이렇게 하나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뻗어져 나간 요런 선들, 그 선생님이 쇠창살 얘기했었지. 쇠창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쇠창살. 기억나니? 그때 그 쇠창살.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이건 쭉 가서 어디서 나와? 이쯤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쭉 가서 저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진다는 거야. 다 나왔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꾸며. 또 꾸밉니다. 자, 얘와 얘는 해결했는데 얘와 얘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같은 플라스틱끼리 부딪혔어. 근데 얘는 크고 얘는 작아. 그러면은 누가 변형이 될까? 작은 애. 그럼 작은 애는 여기서 보면은 구겨질까? 파괴되겠지. 파괴가 곧 분리겠지. 파괴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분리를 먼저 시키라 그랬잖아. 분리를 시키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 조금 뿌려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원래부터 분리가 되는 애야. 원래부터 분리가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 정도, 한 네 개, 세네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뚜껑도 이렇게 해서 빠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빠지고, 그 안에 있는 톱니들도 빠지고, 하얀색 롤도 빠지고, 그리고 앞에 주둥이 부분도 빠지겠지. 그 삼각형 주둥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뒤에 있는 케이스부터 분리를 시켜보자. 케이스 분리시킬 때 어떻게 분리시킬까? 얘가 훨씬 더 넓게, 얘가 훨씬 더 넓어 보이게, 얘가 넓고 뒤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면적이 두 개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 늘. 그러니까 두 개의 면적이 달라 보이도록 하는 거야. 그럼 방법은 얘를 똑같이 그냥 요렇게 분리가 됐을 때는 보여지는 면적이 요 정도만 보이면은 이쪽 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나갔으면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든지. 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만 분리하면 좀 노잼이니까 더 밖으로 나가서 각도를 바꿔볼까? 각도를 이렇게 해서 바꿔봤어요. 즉 얘도 반쪽이고 얘도 반쪽인 거야. 그럼 각도를 바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 얘가 더 공간을 확실하게 분할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네. 그지? 얘로 인해서.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근접시키는 게 좋겠네. 근접을 시켜야 얘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런 톱니바퀴들이 나가겠네. 어디로 나가? 일로 나갈 수도 있고 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나라면 어디로 내보낼까? 안으로 보냅니다. 안으로. 주제 쪽으로. 왜? 톱니바퀴는 괴상하게 생겼잖아. 왠지 복잡하게 생겼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를 왜 여기다 그려? 여기다가는 흰색 롤을 그리겠지. 여기다가는 그냥 흰색 롤을 대충 그려서 롤이 슝 하고 나가는 뭐 이런 거를 그릴 거고, 여기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돼서 찌글찌글한 요 톱니바퀴를 여기서 보여주겠지. 보여주더라도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삼각형, 이것도 만약에 빠진다면 얘도 요 근처에 있을 거야. 다른 데 안 있어. 그러면 이런 공간 쪽에 그리는 거는 웬만하면 복잡한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건 되도록이면 주제부 어딘가에서 그리는 거야. 주제부 어딘가에서. 얘가 여기 완전히 파묻혀 있더라도 주제부 쪽에 있는 게 낫다. 만약에 D가 이만큼이었고 여기가 이만큼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구도 배치를 했다면은 아마 얘는 여기 있지 않고 좀 바깥쪽으로 갈 거야. 이쪽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 공간으로 흩뿌려 줄 텐데, 지금은 이쪽 공간에 오히려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롤을 여기다가 그냥 롤만 그려놓고 여기도 롤이 끼워져 있을 수도 있겠지. 롤이 두 군데 끼워져 있잖아.
그러면 여긴 요렇게 해서 쓱 하면서 이쪽으로 또 분할을 시킬 수도 있겠네. 응?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이게 더 나은 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는데 싶으면 이렇게 나왔다가 쓱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런 건 알아서 선택해서 그리는 거야. 그런 거에서 틀렸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응?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요런데 이제 요런 거 들어가고 요런데 있더라도 나는 여기 어둡게 한다. 왜냐면 각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거 여기에 띵 해서 이게 철사 하나 이렇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외형이 또 바뀌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낱장이 있는데 여기는 구멍 이렇게 뚫었을 때 이 링을 어떻게 그릴까? 이런 거 어떻게 그릴까? 혹시 여기도 거대한 링이 하나 있어도 괜찮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거대한 링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거대한 링이 하나 있는 건 어떨까인 거지. 이런 거 이게 만약에 바깥쪽으로 더 가면 근경으로 이렇게 해서 막히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아무리 봐도 그림이 약간 왼쪽으로 쏠린 느낌이 들고 우측이 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경들을 조정해 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림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났습니다. 뭐가 안 끝났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마음의 준비해야죠. 아유, 마음의 준비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결정되면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아깝지만 아깝지 않으니까 요거를 한번 거시기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요. 칼이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아니, 데스크 칼이 여기 왜 있지? 자, 이 다음부터 하는 거는 틀 바꿔보기야. 틀을 바꿔보는 거야. 틀을 바꿔서 더욱더 최적의 각도를 찾아낼 수도 있잖아. 얼마나 다른 게 되는지 요거를 이렇게 해야지 더 확실하겠다. 빨강색으로 여기를 한번 칠해볼까? 내가 만들었나? 근데 사이즈가 이게 아니라서 사이즈가 이게 맞아야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강색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즉 틀을 냅두고서 뒤에 있는 걸 움직여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달라질 거거든, 분명히. 그림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좀 비는구나. 위에가 좀 많고. 그러면 살짝 올려서 요 정도까지는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장점이 있겠지. 장점 한 요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쪽 방향으로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떨어지는 게 가능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건 지금까지 그리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가 빈 것 같다야. 주제가 왼쪽으로 쏠린 것 같다야. 근데 이거는 최초로 화도를 뜰 때
이거를 못 찾아내. 의도를 못 한다고. 내가 이렇게 빌지 누가 알았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 빌지 누가 알았나를 명구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바꿔보는 거야. 바꿨을 때 이제 그 장단점을 한번 보는 거지. 아, 요렇게 해서 이쪽 2대1 맞추고 여기도 요렇게 해서 그 잘라지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봤더니 여기가 살짝 빈다. 그러면은 얘가 안 그래도 테이프니까 요 구멍의 위치를 여기다가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뚫어서 이렇게 가게 하고 여기는 오히려 테이프가 쭉 흘러내리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그린다면 지금까지 내가 구성했던 거 버려지는 거야? 아니지.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좀 더 여유로워. 그치? 공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중첩이 이만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책을 하나를 더 그려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해서 그릴까? 아, 그럼 너무 많이 채워지는데 그러면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자. 얜 주제는 아닌 거야. 주제는 아닌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끊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뚝 떨어져. 뚝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그릴 수도 있겠지. 흘러내렸다. 여기서 또 뚝 떨어지겠지, 밑에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여기에 그냥 얘는 얘대로 쭉 내려가는 걸 그리고 싶다. 요걸 그냥 그리고 요 밑에다가 링을 이용해서 링을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어떨까? 링들을 좀 반복해 가지고 그 링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걸 그리면 어떨까? 그 링은 끈이 잡고 있다. 끈이 아니라 철사겠지. 철사가 잡고 있다. 그래서 관통되는 거 그대로 얘가 폭포수처럼 내려가는 거를 그릴 수도 있겠다. 그럼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틀을 바꿔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더니 뭔가 다른 게 생겨났고 또 다르게 한번 해볼까? 이번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얘가 저 아래에서부터 이웅 하고 더 긴박한 속도감 같은 게 나네. 긴박한 속도감이 나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 오히려 여기까지 와도 되겠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비지. 여기가 남잖아. 여기가 남으니까 이쪽 부분의 근경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여기 뭐 거대한 구멍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금 더 그려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볼까? 완전히 뒤집으니까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다.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휙 집어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려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럴 때마다 바뀌는 거는 이 틀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직선이 아니라 살짝 곡선적으로 바뀐다든가. 그리고 그 이런 애들이 직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체가 자유곡선적으로 그 기하곡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저쪽에서 던져졌다.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글쎄 모르겠다. 이건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려놓은 다음에는 틀을 바꿔보는 거야. 그 틀을 바꿔봐야 진짜 내가 의도한 대로 면을 쓰고 최적의 배치가 확정되는 거라고. 최적의 배치. 거기까지가 구도를 잡는 겁니다. 거기까지 러프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 스케치에 들어가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잘 봐봐. 처음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2대1, 2대1, 2대1 이렇게 해서 계산했지.
그럼 이런 거 있는 위치가 여기서 이미 정해진 거지. 자, 이제 본 스케치를 뜰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종이가 있으면 나는 이제 러프 스케치를 떠놓은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탁 찍겠지. 여기 탁 찍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2대1 정도 탁 찍을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쭉 연결해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해서, 아, 얘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었고. 그래서 소실점이 저쪽에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손가락 찍고 해.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린다고. 손가락을 여기다가 찍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그냥 그리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와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손가락에서부터 선이 그냥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정해졌잖아. 어느 위치에 그리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해가지고 크게 여기도 정해져 있지. 2대1 정도로.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려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큰 배치가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큰 배치가 그냥 손쉽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만큼을 배치하기까지가 쉬운 거야. 계산해 놨잖아. 그걸 어떻게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됐어. 어떻게 그렇게 그려? 니네 그렇게 그리냐? 그래서 이상한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2대1 여기 2대1 여기 그럼 여기 그으면 됨. 소실점 저기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면 됨. 얘 2대1 이 지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그럼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여기도 또 이 지점에서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금방금방 이거를 배치를 잡는다고. 그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바닥에 던져놓고 보는 거야. 괜찮은가? 큰 배치가 괜찮다면 이 그림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작은 거는 틀려도 돼. 걔는 괜찮아.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스케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가 이만큼이 될 때까지는, 러프 스케치가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생각해서 기준을 잡고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공간 화살표 그리고 주제의 모양은 별 모양에 가까울수록 좋다. 꾸며질 때도 되도록이면 주제와 근접한 곳을 꾸미되 2대1 비율 정도로 이미 그려져 있는 물체들을 나눌 생각부터 해라. 그런 것만 했잖아. 그리고 내가 꾸미는 곳은 내가 모든 것을 모아놓은 곳. 그 모아놓은 요 포인트 내부에서 거의 꾸며짐이 일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뭐하러 꾸며. 나머지는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효율적인 그림이에요. 그럼 채색도 매우 쉬워져요. 알겠어요? 네. 자, 구도 이제 대충 알겠습니까? 네. 대충만 알겠지? 네. 직접 실습해보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은 구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